일상적인 요리 속에 숨겨진 매력적인 과학의 세계를 파헤쳐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방을 마치 화학 실험실처럼 다뤄볼 거예요. 자,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튀김을 하는데 오래된 기름에서 왜 유독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 아니면 불 위에 올려둔 삶은 달걀을 깜빡 잊었다가 껍질을 깠을 때 노른자 겉면에 그 정체불명의 초록색 띠가 생겨 있는 거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순수한 과학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주방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하지만 미스터리했던 요리 과정의 실수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식용 유지의 마법부터 시작해서 튀김과 유화의 과학, 달걀의 완벽한 구조, 그리고 달걀 요리의 비밀까지 쭉쭉 가보죠. 첫 번째 파트, 식용 유지의 마법입니다. 요리의 풍미와 식감을 결정짓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죠. 생각해보세요. 올리브유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찰랑찰랑한 액체인데 버터나 라드 같은 동물성 지방은 실온에둬도 딱딱하잖아요? 이게 다 융점, 그러니까 녹는 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식물성 유지는 융점이 낮고 건조성에 따라 분류되는 반면 동물성 지방은 스테아린이나 팔미틴 같은 성분이 많아서 융점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구조가 우리 요리의 기초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오드과가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름이 공기랑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굳어버리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올리브유처럼 요오드과가 99 이하면 잘 안 굳는 불건성류, 115 정도인 콩기름은 반건성류, 그리고 135가 넘어가는 들기름은 공기 중에서 진짜 쉽게 굳어버리는 건성류로 나뉩니다. 기름마다 보관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 이제 딱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나 페이스트리 한 입 베어 물 때 그 바스락거리는 식감 진짜 최고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쇼트닝 파워, 즉 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지방의 가소성이 크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극대화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 이 완벽한 밀가루 반죽에 달걀을 하나 톡 깨서 넣잖아요. 그럼 이 쇼트닝 파워가 오히려 확 줄어듭니다. 재료들끼리의 화학 반응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튀김과 유화의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섞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열에 반응하는지 알아볼게요. 튀김할 때 발연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코코넛류 발연점이 138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튀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면실류는 233도나 돼서 튀김용으로 아주 그만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프라이팬 면적이 넓거나 기름에 튀김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이 발연점이 훅 떨어집니다. 오래된 기름이 갈색으로 변하고 끈적한 거품이 생기는 것도 다 열을 받아서 피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주방의 마법이죠. 물과 기름 절대 안 섞이잖아요. 그런데 수중 유적형인 마요네즈나 유중 수적형인 버터를 떠올려 보세요. 자연이 준 최고의 마법, 액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달걀 노른자 덕분입니다. 노른자가 유화제 역할을 탁 해주면서 물과 기름이 영구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궁극의 바삭한 튀김옷을 원하신다면 지금 불러드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글루텐이 적은 박력분에 튀김옷을 부드럽게 해줄 달걀, 식감을 가볍게 띄워줄 식소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갈색빛과 아삭함을 더해줄 설탕. 마지막 활용점정은 바로 15도의 차가운 물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바삭함은 말 그대로 배가 됩니다. 온도계가 없어서 튀김하기 겁나신다고요?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반죽 하나만 툭 떨어뜨려 보면 온도를 쫙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150도면 반죽이 바닥에 푹 가라앉고요. 160도면 가라앉았다가 용수철처럼 뿅 하고 떠오릅니다. 170도는 중간쯤 가다 올라오고 180도가 되면 아예 가라앉지도 않고 쫙 퍼져버리죠. 온도에 따른 수분 증발의 과학, 참 쉽죠? 세 번째 파트, 달걀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우리 요리 실험실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돼 최고의 식재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해부해볼까요? 달걀 흰자, 이거 알고 보면 엄청 복잡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50%가 오보알부민이라는 단백질로 꽉 차 있죠. 근데 우리가 머랭 칠 때 그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 그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오보글로불린 같은 아주 미량의 단백질들이 숨어서 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녀석들이 거품을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마트에서 달걀 살 때 흔들어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하거든요. 흰자의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남백계수, 그리고 노른자의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난황계수. 신선할수록 달걀이 푹 퍼지지 않고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르니까 당연히 이 수치들도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쓰는 진짜 표준, 바로 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달걀 탁 깼을 때 흰자가 물처럼 안 퍼지고 젤리처럼 높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신선도의 상징입니다. 신선한 백색란은 무려 86에서 90 사이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네 번째, 달걀 요리의 비밀입니다. 열과 시간이 이 정교한 달걀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왜 오래된 달걀은 삶으면 껍질은 훌러덩 잘 까지는데 까놓고 보면 노른자가 납작할까? 정답은 바로 수분과 가스의 이동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껍질을 통해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안쪽에 공기주머니가 커져서 껍질이 잘 까지는 거고요. 동시에 흰자의 수분이 노른자 쪽으로 슬금슬금 넘어가서 막을 약하게 만드니까 노른자가 힘없이 퍼져버리는 겁니다. 달걀 요리할 때 이 데이터 하나면 끝납니다. 흰자랑 노른자는 익는 온도가 달라요. 흰자는 60도부터 굳기 시작해서 70도면 거의 다 굳는데 노른자는 65도나 돼야 겨우 굳기 시작하거든요. 셰프들이 이 5도의 미세한 차이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겁니다. 겉은 탱글탱글하고 속은 잼처럼 촉촉한 완벽한 반숙, 이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끓는 물에 달걀을 30분 동안이나 깜빡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진짜 보기 싫은 화학 반응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른자 겉면에 낀 그 초록색 띠. 이건 그냥 너무 익어서 퍽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을 너무 오래 받아서 달걀 흰자에서 나온 황화수소가 노른자의 철분을 만나서 황화제일철이라는 새로운 검푸른 물질을 떡하니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집 주방에서 연금술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주방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요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물리학이고 화학인 아주 흥미로운 실험실이죠. 발연점이 뭔지, 유화액이 어떻게 섞이는지, 단백질이 몇 도에서 굳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불과 재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들 속에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 봤는데요. 다음에 주방에 가시면 그냥 레시피만 멍하니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원리들을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 주방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요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완벽하고 맛있는 과학 실험을 하실 건가요?